먼저 3강의 10번 보자. 과학과 민주주의는 그래서 주어가 두 개라서 여기 쉐어의 연관펜 수일치 조심해야지. 복수동사야. 공유합니다. 중요한 원칙과 그리고 이상을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맞서는 부당한 주장에 지식과 권력에 대한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만 이렇게 살려보면 과학과 민주주의에서 공통된 원칙 존재가 되는 거야. 원칙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같은 원칙을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권위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민주적인 통치의 정당화가 됩니다. 대표성에 의해.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지문에서 representation이라는 대표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대표성에 의해 정당화가 되는 권위가 되는 거지. 대표성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권위. 그래서 세 번째 문장 이리스의 형광펜 저 뒤에 대세 형광펜에 보면 이때 강조 구문이 들어온 거야. 오직 이 대표성이 받아들여졌을 때 정당한 것으로서 그 대표성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uthority 1번, 권위를, 지식, 주장에, 그래서 made의 동그라미, claim의 화살표, 제시되어진, 또는 authority의 2번, 권위를, 특정한 형태의 통치에 끊어. 세 번째 문장은 대표성의 인정, 땡땡, 지식, 권위,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대표성이 인정이 되면 지식의 권위를 또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역접이라서 끼워넣기. 대표성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부터는 불완전한 대표성이 나오지. since를 because로. 왜냐하면 과학적인 활동과 그리고 민주적인 통치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대안적 대표성을 끊어주고 지속적인 갈등은 그래서 와세 1번 무엇이 대표될지에 그리고 와세 2번 무엇이 안 될지에 그래서 not 뒤에 represented가 생략된 거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끊어. 무슨 얘기야? 대표성 기준에 대한 갈등이 되는 거야. 대표성만 인정받으면 과학이든 민주주의든 모든 게 다 인정을 받아. 문제점이 뭐냐? 그 대표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생겨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가보자. 대표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단순화하는 것을. 그것이 안시합니다. imply. 존재를, 대안에, 즉 다른 방법들에 단순화시키는 복잡한 문제를 끊어. 단순화시키는 대표성, 땡땡. 대안 존재 의미, 동그라미야. 단순화를 시킨 대표성은 무엇을 의미해? 다른 대안도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TV 피면 정당끼리 막 싸우잖아. 대표를 두잖아. 근데 그 대표가 완벽하지 않지. 그 대표가 그 정당을 100% 다 수용하는 거 아니잖아.
단순화를 시킨 건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어? 그럼 바로 다른 대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문장.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의미합니다. 접속사래. 과학과 민주주의 둘 다가 그래서 both A and B라 또 복수 취급. 가지고 있습니다. inbuilt 내재적인 메커니즘 방법을 향상을 위한 그것이 아래 연관편 여기 수일치 문제 선행사를 메커니즘을 받아줘야 돼. 근거로 되어집니다. critical 비판적인 평가를 기존의 대표성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결론이자 요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내재적인 발전 체계가 있다. 과학이든 민주주의든 기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는 거야. 그래서 점점 발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과학과 민주주의에서 불완전한 대표성과 비판을 통한 발전이야. 과학과 민주주의에서는 불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데 비판을 통해서 항상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11번 가보자. 차이는 지질과 기후에서 만듭니다. 토양을 다른 지역 속에 있는 토양을 좀 더 할 수 있거나 또는 덜 할 수 있게 그래서 make soils 목적어 capable의 형광펜 보어자리라서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ly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환경적 요인과 토양의 상관관계예요.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토양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을 갖는 그 지역도 있고 아주 황폐한 토양을 갖는 그런 환경도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특히 풍부한 강우량과 그리고 높은 풍화의 속도들은 gentle, 완만한 슬롭, 경사면에서 많은 열대 지형들에 의미합니다. 접속사를 충분한 시간 후에 타임에서 끊고 rainfall, 빗물이 시핑의 동그라미 rainfall의 화살표 스며들고 있는 땅 속으로 거의 모든 영양분을 빠지게 합니다. 토양과 풍화되어진 암석으로부터 토양 아래에 있는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영양분을 제거하는 빗물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나라도 장마 기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냥 토양이 다 쓸려가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영양분 다 쓸려가는 거지. 그 다음 가보자. 한번 이것이 발생하면 영양분이 이제 제거가 된 거야. 비가 많이 와서. 울창한 식생은 본질적으로 on itself 스스로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먹는다. 원래 feed on 하면 먹다잖아. 스스로를 먹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retaining의 형광펜, recycling의 형광펜, 컴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야. 보존하면서 그리고 재활용을 하면서 영양분을 ED의 동그라미 nutrients의 화살표 물려받은
돌로부터 weathered의 동그라미 rocks의 화살표 풍화되어진 오래전에 끊어. 무슨 얘기야? 토양 내 영양분 X, 토양 내 영양분 X, 땡땡. 자가 영양분 활용, 동그라미 하면 되겠지. 토양 속에 이제 영양분이 다 쓸려갔어. 근데 내가 막 나무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돼? 내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자가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 잎사귀라도 막 떨어뜨려. 일부러 막 토양을 조금 더 기름지게 해.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빨아먹어. 그러면 이거는 자가 시스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as를 because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어 자리에 most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면 오브 뒤에 명사와 수일치. 그래서 nutrients 복수명사지. 그래서 reside의 연관편. 여기 수일치 문제 잘 나오고. s를 붙이면 틀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양분들이 이 지역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토양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에 끊어주고 한번 고유 식생이 사라지면 끊어주고 여기가 핵심이지. 컴마를 기점으로 앞에가 이제 긍정문이라서 so를 쓴 거고 does의 연관편 별표감이야. so 다음에 동사 주어. 주어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인데 이때 does가 대동사야. disappear 받는 거야. disappear.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does를 써야지 is를 쓰면 안 돼. 생산력도 사라집니다. 토양에. 무슨 얘기야? 식생 X. 토양의 생산력 X가 되는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왔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다 이제 쓸려갔어. 물만 싹 빠진 거야. 거기는 토양이 망했어. 황폐화가 된다고. 아무것도 이제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종종 to는 영어에서 마이너스야. 너무 과도한 거야. 너무나 적은 영양분이 남아 있습니다. 영양분이 없다라는 거야. to support 기를 만큼 작물이나 가축을 수십 년 안에 산림 파괴 역시나 똑같은 얘기. 생산 능력이 X가 되는 거지. 영양분이 아예 없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 영양분이 부족한 열대 토양은 보여줍니다. 일반적 규칙을 동격에 대해 생명체가 의존한다는 재활용의 과거 생명체.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열대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영양분 고갈 방식이야. 열대 생태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다 쓸려가가지고 토양에 영양분이 없어. 그러면 뭐 나무도 풀도 뭐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지. 12번 가보자. 지식은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방법 다음에 투부정사예요. 측정을 하는 정도를 신뢰 팀에서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봄으로써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킵의 V1 유지하는지 그들 스스로 즉 그거는 낮은 신뢰성 또는 쉐어의 V2 공유하는지 공개적으로 즉 높은 신뢰성.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 글의 주제야. 팀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법 팀 안에서 신뢰성을 측정하는 법 땡땡 정보
공유의 양이 되는 거지. 아무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나만 알아.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진 거고, 조금이라도 그냥 다 말해. 아유,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일원이니까 다 말해. 그럼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그 다음 문장. 팀의 리더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접속사래. they, 그 리더들이 그들의 팀을 신뢰한다고. they, 그 리더들이 공유할 때 기밀의 정보를 with them, 여기서 them, 그 팀원들과 함께. 그래서 대명사 꼭 잘 살려주고 끊어. 세 번째 문장 똑같은 얘기. 정보 공유, 땡땡, 신뢰의 의미.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유하는 걸 수 있습니다. 팀의 재정이나 또는 예산을. 그래서 핸디드의 동그라미 앞에 사표. 내려온 상부로부터 소대 그래서 팀 전체가 압니다. 그래서 와서 1번. they, 그 팀들이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where의 2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같은 얘기. 지식 공유가 된 상태고. it, 그것은 또한 경쟁사의 자료나 또는 고객의 경향일 수 있습니다. 대부터 끝까지로 치고 넓게 이용 가능한, 하지만 드물게 공유가 되는. 이거는 뭐니?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런 정보들도 공유가 된다. 1급 비밀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은 또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shared의 동그라미 information 알사표. 공유되어진. 또 다른 팀에 의해. 그래서 회의에서 anytime, 언제나, time에서 끊고 someone, 누군가는 say,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멈읍시다. 이거 뭐야? 지금부터는 비밀입니다. 이런 얘기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접속사 대 생략됐고, 그래서 whatever부터 follow까지 가르치고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anything that으로 고칠 수 있어. whatever를 anything that으로. 다음 따라오는 무엇이든 들려진다고 신뢰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 느낌에.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에. 여기 수동태 조심하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가지고. 무슨 얘기야? 리더가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사람만 압시다. 지금부터 비밀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 서로 오히려 좀 똘똘 뭉치는 거야. 아, 진짜 나만 아나 보다. 내가 인정받았나 보다. 또 그만한 행동을 하는 거지. 비밀로 유지하는 거지. 사람들은 begin, 시작합니다. to feel, 느끼기를. they, 사람들이 내부에 서클, 집단 속에 있는 것처럼 they, 사람들이 받을 때 더 많은 정보를 그들의 일이나 환경에 대해 they, 사람들이 usually, 보통 받는 것보다, 그래서 두의 영감행. 이때 두가 receive, 받다라는 일반 동사를 받는 거지. 그래서 R을 쓰면 틀려. R.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알기를. 어떻게 사람들의 업무가 딱 맞는지. 더 큰 조직의 전체. 이 글의 주제. 팀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법. 팀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법. 땡땡. 정보 공유량.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주제고 나머지는 다 예시.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예시가 들어왔지.
이렇게 해서 3강은 끝냈고 4강 가보자. 확률론적 관점에서 끊어주고 전형적인 예시나 또는 범주의 구성원들이 인식되어집니다. 더 빠르게. 왜냐하면 대의 주어 끌어와. 그런 범주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특징들을 다른 범주의 구성원과 끊어. 첫 번째 문장. 일반적인 집단의 구성원, 일반적인 집단의 구성원, 땡땡. 빠른 인식 동그라미야. 전형적이야, 티피컬이야, 평범해. 평범하면, 이거는 뭐, 동물, 뭐 어떤 과네, 무슨 과네, 이렇게 구별 금방 되는 거잖아. 그 다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범주의 구성원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중심에. 범주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그 이유가 되는 거지. 왜 빨리 알아차릴 수 있냐? 그 집단 중심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아지 과네, 뭐 고양이 과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리고 비슷한 효과가 관찰될지 모릅니다. 예외적인 범주의 구성원과 함께. 무슨 얘기야? 예외에도 적용이 된다. 그 예외가 뭐냐? 그 다음 문장. 매우 A 붙었지? 부정이야. 비전형적인 구성원은 한 범주에 박쥐처럼 비전형적인 포유류로서 또는 심지어 비전형적인 새로서 만약에 당신의 범주가 새에 대한 범주가 기초로 된다면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의 is의 동그라미, 이 is가 본동사예요. 진짜로 벗어난 것입니다. 끊어. 무슨 얘기야? 범주에서 벗어난 박쥐의 특성이야. 범주에서 벗어난 박쥐의 특성. 포유류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애매하다라는 거지. 쥐인데 날개가 있네. 쥐야 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구성원은 주어 끌어오고 진짜로 사실입니다. 동격에 박쥐는 하찮은 구성원입니다. 포유류 범주에 박쥐는 첫 번째 동사 새처럼 보이고 두 번째 새처럼 행동하고 세 번째 매우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박쥐의 특성이지. 확률론적인 분류의 체계는 가정할 것입니다. 접속사det. 박쥐가 첫 번째 동사 잘못 분류될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몇몇의 어려움을. 계속 같은 얘기. 박쥐를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 결론. 이때 가져진 주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한 무능력이 분류할 수 없는 무능력이 박쥐를 쉽게 일치합니다. 사실과 동격에 박쥐가 종종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끊어. 무슨 얘기야? 분류 X 공포 동그라미야. 박쥐를 잘 분류 못해서 이게 새야 아니면 쥐야 막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아마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고 컴마로 연결해야지. 기본적인 범주에 매우 쉽게.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박쥐의 모호함이 유발하는 공포야. 박쥐를 쉽게 분류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렇게 끝난 거지. 다음 2번 보자. 센트럴의 형광펜.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is랑 뒤에 critical 도치 표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자리에 또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되지. 보어기 때문에. 생각에, 훌륭한 리더십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공감과 진정성 사이에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훌륭한 리더십 땡땡 공감 플러스 진정성이야. 훌륭한 리더십은 공감과 진정성을 갖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 Y를 반면에로. 그래서 리더들이 행동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전제에 따라서 동격에 민감성이 직원의 관심사에 도움이 된다는 달성하는데 조직의 목표를 훌륭한 리더는 믿습니다. 접속사대 공감이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 자체로. 두 번째 문장이 주어 동사 살리면 공감의 가치. 공감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공감은 첫 번째 동사 덜 수단입니다. 그래서 민에 s 붙이면 수단과 방법 단수명사예요. and 목적의 단어 잘 외워야지. and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도 있고 예를 들어 이익 창출 but rather 오히려 두 번째 동사 일치합니다. 칸트의 개념과 인격이라는 underscore 강조하는 진실성을 핵심적인 요소로서 미덕에 끊어. 세 번째 문장 뭐 나왔니? 공감 땡땡. 공감은 뭐야? 진실성과의 연관성이야. 공감이란 진실성과 관련된 요소이다. 그 다음 문장 이해 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특히 직원으로부터 employees 끊어주고 훌륭한 리더는 보여질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서 방식으로 그래서 대부터 끝가로 치고 진정성을 드러내는 동기에 끊어. 그래서 주어 동사를 살려보면 훌륭한 리더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행동 계속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무한 반복 중이지. 훌륭한 리더야 진정성 있는 행동을 막 보여주는 거야. 솔직하게. 그래서 가이디드의 형광펜 분사구문이지 이끌려지면서 의무론에 기초로 한 철학적 지침에 의해 동계의 컴마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그래서 for no other reason that 이거 외워야지. 오직 뭐뭐라는 이유로 오직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하기에 옳다는 이유로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conduct 행동은 얻어집니다. 덜 전략적이거나 전술적 이익으로부터 그 행동은 얻어집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진실성으로부터 이쯤 되면 모든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 똑같아 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렇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진정성의 그 진정성은 공감을 규정합니다. 가치에 이끌려지는 것으로서 결과를 지향하기보다는 마지막 문장 결론 무슨 얘기야? 진정성 땡땡 가치 지향적 행동 동그라미 하면 되겠지.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 훌륭한 리더십의 핵심 땡땡 공감과 진정성이야. 공감과 진정성. 3번 보자.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타임에서 끊고 우리의 문화적인 공동체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추상적인 기호와 소리에 나타내기 위해 사물, 사람, 장소, 그리고 경험을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언어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서로 약속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conversally의 형광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반대로 기본적인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타임에서 끊고 진화가 반복적으로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삶의 상황들에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연관을 짓는 기호와 단어와 구절로 끊어. 두 번째 문장 타고난 감정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언어는 후천성 사회가 만든 거고 감정은 뭐야? 타고났다. 완전 역접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존재는 독특한 감정적 단어의 존재는 하나의 문화에서 의미하진 않습니다. 존재를 고유한 신경회로나 독특한 주관적 감정의 경험이 특별한 감정을 위한 그래서 found의 동그라미 emotion의 와서표 발견되는 found did 나오면 안 되지. ed를 쓰면 기초로 한 이런 쓰잖아. 그래서 found did는 안 되고 오직 그 문화에서 끊어. 무슨 얘기니? 단어, 감정 단어 존재, 감정 단어 존재, 땡땡. 고유한 감정, 신경 X가 되는 거야. 어떤 나라 말에는 어떤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 슬픈, 뭐 화난, 이런 뭐 독특한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 뭐 싱숭생숭한 뭐 이런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단어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만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가보자. similarly의 형광펜 두 번째 연결사하고 끼워넣기 나올 수 있지. 비슷하게 부재는 없는 거야. specific 특정한 기본적 감정적 단어가 하나의 문화에서 의미하진 않습니다. 부재를 비슷한 기본 감정 신경 회로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단어와 관련 없는 감정적 신경 회로야. 지구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정은 다 느낄 수 있지. 우리가 슬픔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해서 슬픔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픔을 못 느낄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안 느끼려면 단어만 없애면 되니? 그건 아니잖아. 단어와는 상관없이 감정은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감정과 언어는 주어가 두 개라서 are, 수일치 조심하고. 그래서 RFE1.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that부터 another 가르치고, 그래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제공하는 맥락을 서로에 대해.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번째 동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를. 서로의. 끊어. 이게 결론이지. 서로의 존재 보장 X야. 서로의 존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는 이것의 아래 선구적인 연구 속에 있습니다. 타히티에서 수행한, 그래서 웨어의 형광펜. 뒤에가 완벽이야. 거기에서 그가 발견했습니다. 접속사대. T라는 사람들이 단어를 갖지 않았습니다. 비탄과 슬픔이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 나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는 지역에 가본 거야. 네버덜랜스의 영화 앞에 세 번째 연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T라는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아프고 이상한 감정들을. 그래서 프로세싱의 영화 앞에 분사구문이야. 처리할 때 상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단어가 없어도 감정을 느끼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언어와 감정의 관계, 언어와 감정의 관계 땡땡 평행 동그라미 서로가 영향을 미쳐. 근데 뭐야? 독립적 과정 동그라미야. 언어가 없어도 감정은 느낄 수 있다. 두 질문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보자. 몇몇의 상당히 큰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U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make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change 뒤에 대생략된 거야. 당신이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만약에 너가 돕기를 원한다면 지구를 끊어. 첫 번째 문장. 지구를 돕기 위한 생활 방식의 큰 변화 동그라미. 지구를 돕기 위해서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광펜 해주고 당신은 따를 수 있습니다.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또는 당신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0으로 하겠다고. 이게 바로 큰 변화에 대한 예시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둘러싸여져 있다면 사람들에 의해, 그래서 후부터 체인지 가로치고 이러한 급진적 변화를 하고 있는, 당신이 압박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 전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당신은 느낄지 모릅니다. 접속사대. 만약에 당신이 이런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너의 노력은,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끊어. 세 번째 문장 무슨 얘기야? 주변 사람에 대한 압박감이야. 주변 사람이 채식주의자야. 지구를 구하고 싶어서 동물을 안 먹겠대. 괜히 내가 옆에 삼겹살 먹으면 좀 짜증나지, 그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내가 고기 먹으면 나는 나쁜 사람 같잖아. 고기 먹는다고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 다음 문장. 당신이 듣는 것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이나 쓰레기가 없는 생활이 반드시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험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야? 흑백 논리는 아니야. 100 아니면 0 이런 건 없어. 고기 먹어서 나쁜 놈, 안 먹어서 착한 놈 이게 아니라는 거지. 줄이는 것은 너의 고기와 유제품의 섭취를 조금 is better, 더 좋습니다. not better, 전혀 안 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은 과일, 채소, 그리고 곡물을 loose, 포장되지 않은 너가 할 수 있을 때 is better, 더 좋습니다. is, 여기도 술지 조심해야지. buying, 동명사 주어. buying, 구매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is. 항상 구매하는 것보다 than, 여기서 than이 뭐니? 과일, 채소, 곡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wrapped의 동그라미 앞에 하사표. 포장되어진 비닐에. 무슨 얘기야? 가끔 비닐봉지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갈게요. 아, 그것만 해도 좋다 이거야. 사실은 너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비건이나 채소만 먹는 사람, 쓰레기를 없애는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문장 making 동명사 주어 뒤에 is 작은 변화를 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자 요지가 되겠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변화 중요성, 작은 변화의 중요성. 큰 변화할 필요 없다. 크게 바뀔 필요 없다. 조금만 바뀌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지. 마지막 5번. 소득이 증가할 때 소의 형광펜, 밑에도 소의 형광펜, 문장의 구조가 똑같이 컴마를 기점으로 앞에 긍정문, 그 다음에 소 다음에 동사 주어 도치 표시, 뭐뭐 또한 마찬가지다. demanded의 동그라미 quantity의 화살표, 그래서 요구되어진 양,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고 수요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첫 문장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돈 많이 씁니다. 수요가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지. 두 번째 문장 소득이 내려가면 똑같이 수요도 내려갈 겁니다. however 형광펜 역접이라 끼워넣기 하지만 만약 당신의 소득이 2배가 된다면 당신은 항상 사지 않을 겁니다. 앞에 이제 해석 안 하고 2배 많은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끊어. 무슨 얘기야? 소비의 한계점이야. 돈을 많이 번다고 반드시 2배, 3배를 꼭 써야 하는 법칙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광펜 only so many 외워야 돼. only so many 한정된 개수의 통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그래서 U부터 it 가르치고 it 뒤에 목적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아이스크림 뒤에 대 생략된 거야. 당신이 먹길 원하는 그래서 no matter how의 형광펜 중요하지? no matter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들어오잖아. 형용사 또는 부사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however로 고칠 수 있어. however
아무리 당신이 부유할지라도 끊어. 적절한 예시 나왔지? 구매하는 아이스크림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부자여도 뭐 아이스크림 하루에 뭐 100개씩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이잖아. 이것이 예시입니다. 한계 효용에. 여기서부터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전문적 단어가 들어오는 거지. 왜? 앞에 현상에 대한 전문 용어를 써야 사람들의 신뢰성이 쫙 올라가는 거야.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계 효용이란 개념입니다. 동격이래. 그래서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각각의 단위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약간 덜 유용하다는 너에게 처음보다 끊어. 이게 이제 정의가 들어갔지, 정의. 소비 증가, 땡땡, 가치 하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그리고 한계의 용은 0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사는 거야. 지겹거든. 그래서 우리가 can see, 알 수 있습니다. see는 보다란 뜻도 있지만 알다란 뜻도 있지. 접속사들. 프로 스포츠가 상반된다는 것을 이런 가정과, 그래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 넣기 나올 수 있겠네. 왜? 위에랑 아래가 완전 역접. 예외되는 사례를 말해주는 거야. 프로팀 스포츠 경기야. 그래서 팬들은, 소비자들은 종종 원합니다. 더 많은 경기를 볼 수 있는. 마장 문장. 우리가 씬의 영광팬, 플레이아웃의 영광팬. 여기서 C가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나오면 틀리지. to play 나오면 틀리는 거야. 보았습니다. 이런 예시가 발생하는 걸. 최근 몇 년에 관련하여.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 to야. 그래서 to의 영광펜, 저 뒤에 increasing의 영광펜, increasing. 전치사 to가 나왔고 increasing, 동명사로 increasing. 넘버의 주어 표시, 동명사의 주어로. increasing의 주어로. 숫자가 스포츠 경기에 TV 생중계 증가와 관련하여.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등장을 통하여 새로운 대회나 게임 형식에 또는 확대를 통하여 리그 개편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 경기를. 주제가 뭐니? 한계 효용을 거스르는, 한계 효용을 거스르는 스포츠의 수요. 원래는 소비를 많이 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스포츠는 예외로 둔다. 많은 경기를 할수록 또 팬들이,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오늘도 8질문 했고 남은 시간 정확히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했던 8질문 있지?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읽어보면서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지 한 번만 쭉 읽어보고 가자.